이번 시간에는 조상을 위한 생선, 조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는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어종이지만 일본인에게는 별다른 상징적 가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국에서 조기를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인은 한국인처럼 조기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나본 일본인 중에는 참조기와 붓의 맛의 차이나 심지어 종류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중국해는 일본 큐슈에서 멀지 않습니다. 또 동중국해에서 월동한 뒤 일본 열도 방향으로 동진하는 조기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일본 어민들은 20세기 전까지 조기 어업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 조선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조선인들과 함께 서해에서 조기를 잡기 시작했고 193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이나 조선에 판매하기 위해 동중국해의 조기나 부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일본인이 선호하는 어묵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중국해에서 대량으로 조기를 어획했습니다. 그래서인지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에 온 일본인이 조선의 어업을 관찰하고 남긴 보고서에는 조기에 대한 기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907년 한국수산지 1권에는 조기에 대한 다양한 서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선인이 가장 즐기고 좋아하는 어류 중 하나로 또한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았던 물고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판매되었고 따라서 그 어업의 성대함이 실로 명태어업에 다음가는 대중어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기가 조선사회에서 일용상찬이자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는 의뢰품 중 하나로 선호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어와 함께 서해에 어획되던 조기의 상품화가 20세기 들어와서야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조기는 18세기 이전에 이미 전국 대부분의 시장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누구나 깊은 내륙에 살고 있는 이들까지 시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이미 18세기 이전부터 조기에 대한 수요나 소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전국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초반 관행된 임원경제지 예규지의 화식 파력시장편에는 전국 95개 시장에서 거래되던 어문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중 41%인 39곳에서 석수어 혹은 석어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자료가 거의 나와 있지 않는 강원도와 함경도를 제외하면 석수어가 평안도, 황해도, 호남, 영남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석수어가 연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도에서는 연안이든 내륙이든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한 고을인 충북 온양, 현재 충주시인 평신, 현재 구미시인 경북 안동, 경남 함안 거창 등지에서도 조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민족 전체 소비 문화의 중심에 조기가 일찍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일본인은 한국인의 조기를 보고 대중어라고 불렀다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사회에 대중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좀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당시 일본인이 말한 대중어의 대중은 근대사회에서 대중소비나 대중문화의 대중과는 다른 층위를 함축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서술은 조기를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함께 즐기기 때문에 귀하면서도 천한 어종이라고 서술한 부분입니다. 대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물고기가 귀천이 존재하는 신분사회에서 귀천과 관계없이 소용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1820년대에 간행된 나노 어목지에 따르면 조기는 그물로 잡는데 명태와 마찬가지로 많이 잡힐 경우 득어 여산, 즉 산처럼 잡히기 때문에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획되는 어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넘쳐 흘러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모두 맛있는 음식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앞서 고금성림에서는 조기를 조기로 도울 조자에 기운 기자로 읽어 기를 돕는 음식이라고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남부지방에서 조기는 무엇보다 조상을 위한 물고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의 조자가 조상과 상응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조기가 조상을 위한 제사에 반드시 사용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일본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는 조선인의 기호에 적합한 일용상찬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재래품이기도 해서
그것들이 사용되는 계절, 즉 설, 추석 명절이 되면 전국의 모든 사람이 일시에 사용하기에 소비가 갑자기 증가하고 가격은 현저하게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부산에서 유명한 자갈치 시장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생선 가게가 있습니다만 항상 제수품이나 홀레품에 사용하는 해산물을 파는 가게가 따로 있습니다. 매일 먹는 생선과 달리 품질이 좋은 어종이나 특정 어종을 가져다 놓고 판매합니다. 조금 더 사회문화사적 논의로 옮겨가면 한국에서 해산물 소비는 오래전부터 신분과 관련된 실천이었습니다. 15세기 말 편찬된 경북대전의 봉사조는 6품 이상의 문무관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의 3대까지, 7품 이하는 2대까지, 서인은 단지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른 차등봉사를 규정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인 중에서는 조선 후기 이후의 전통에 따라 4대 봉사가 모범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직업인 관직이 신분이란 설명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왜 자기 집에서 지내는 제사 지내는 것까지 규제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분사회의 신분은 생활 양식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왕은 혈통만 있다고 해서 왕이 아니라 왕처럼 있고 왕처럼 놀고 왕처럼 먹음으로써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은 법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통해서 특정 집단이 특정한 생활 양식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유지됩니다. 간단히 말해 신분사회에서 평민은 돈을 벌기도 어렵겠지만 돈을 벌더라도 왕처럼 있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통해 신분에 따라 소비품을 제한하는 것은 신분제 국가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내내 금양령을 내려 일반 평민이 먹는 일상적인 음식의 종류와 가짓수, 양까지 규제해 하층민이 상층민의 소비 형태를 모방하는 것을 막고 이로써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신분제를 지향했던 조선에서 관직에 따라 차등 봉사를 규정해 신분을 나눈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제사를 올리는 대상뿐만 아니라 신분에 따라 제물의 종류와 가짓수도 제한했습니다. 15세기 말 경국대전보다 2년 먼저 완성된 국조올해의는 대부사서인, 즉 관료와 서민의 시제, 기일, 속절, 즉 설과 단오, 추석, 동지, 제례시 올리는 음식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품 이상의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1행에 과일 5가지를, 2행에는 채소 3가지와 포 말린 것과 절인 것을 놓고, 3행에는 면, 떡, 어육, 구운 간을 각기 하나씩 놓고, 제4행에는 밥, 일종의 국인 갱, 수저 한 쌍을 놓고 5행에는 잔 6개를 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6품인 경우에는 제물이 5행이 아니라 4행으로 줄어들면서 제물의 종류는 그대로지만 가짓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9품 이상인 경우에는 제물이 4행으로 유지되지만 종류와 가짓수가 줄어들면서 떡, 채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직이 없는 서인의 제물에서는 9품 이상과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육고기와 함께 어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국조올해의 규정이 이념상의 규정일 뿐 제사상에 후손이 올리고 싶은 것을 올렸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소, 돼지, 닭 등을 가축을 키우고 또 틈틈이 바다와 강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일하면 물고기와 육고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3가지 생업을 병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더욱 지금처럼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 전기의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시가 발달하지 않은 조선 전기에 내륙 지방의 거주민은 해산물을 어떻게 얻어 소비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미암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일기는 중종 말년인 1567년부터 선조 초인 1577년까지 중앙정계에서 활동한 고위 사대부인 유이춘이 자신의 일상을 적은 수필형 일기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유이춘이 선물로 받은 횟수는 2855회로 거의 매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교환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횟수는 66회로 1년에 6회에서 7회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물의 경제적 가치는 녹봉이라든가 노비의 신공, 경작 소출보다도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녹봉과 경작지 소출이 곡식과 면포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 반해 선물은 문방구류, 용구류, 치계류, 포육류, 어패류, 과채류 등을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해산물만 별도로 해서 보겠습니다. 1568년 한 해만 보더라도 유이춘이 해산물을 선물로 받은 횟수가 200회가 넘습니다. 거의 매일 해산물을 선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68년 1월 한 달 동안만 해도 15차례 이상 해산물을 선물로 수중받았습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해산물의 종류만 살펴보더라도 그 수와 종류가 매우 놀라울 정도입니다. 선어 상태이거나 건조한 숭어 80마리, 숭어젓 4편, 민어 5마리, 새우젓 3승, 잡젓 1두, 석화 1두, 전복 585개, 청어 110마리, 굴 3그릇, 홍합 2두, 김 30줄 이상, 문어 2마리 이상, 건어 263마리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민물고기인 은어도 40마리나 있었습니다. 수량을 세는 단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계산하더라도 동네에 작은 생선가게를 하나 차릴 정도는 되는 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산물은 지방 수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종중 친지의 선물이나 왕의 하사품, 즉 선물을 통해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사족의 제사에 사용하는 재래품은 관에서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와 신분이 얼마나 밀접하게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해산물 중에 오늘의 강의 주제인 조기가 없다는 점을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유이춘이 가장 선물을 빈번하게 주고받은 1월에 받은 선물 내역입니다. 서해에서 조기는 음력 4월에서 5월경에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따라서 유이춘이 음력 4월에서 5월에 받은 선물 중에는 조기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보내는 선물 중에 조기가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은 보시는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1865년 12월 황해도 병마절도사 이종승이 자신보다 관직이 높은 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연말 안부를 물으며 많은 복을 빌고 새해 선물로 민어 2마리와 조기 30마리, 새우젓 4대 등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지방간으로서 이 같은 선물은 조선시대에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선물 중에는 해산물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조선 초기에 조선 왕조는 신분에 따라 서민에게는 육류나 어류를 재래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금지했습니다. 반대로 이는 사족은 신분에 맞게 육류나 어류를 재래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유교적 의례 형식의 확산은 재래품으로서 어물 소비를 촉진시켜 어물의 발전을 뒷받침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15세기 말 국조의례의 편찬과 시행을 계기로 국가 단위의 제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군현을 비롯해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1년에 수차례 정해진 식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천 개에 이르는 서원과 향교에서도 선현봉사, 춘추제양 등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제사를 제약했음에도 전국적으로 유교적 제사가 확대된 것은 분명합니다. 조기 등의 해산물 소비를 확대한 것은 조선 후기에는 주자가래와 소확 등이 보급되어 관원상제가 일반화되고 표준화되기 시작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주자가래는 국조의례와 달리 신분에 따른 차등봉사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육류, 어류 등의 의례에 사용되는 물종은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산물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 무엇을 사용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아무 물고기나 마음대로 제사상에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왜인지는 아직 대답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조상제사에 문화적으로 선호하던 물고기가 조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19세기 초 지방 장시 자료에서 보았듯이 조기를 필두로 북어, 대구, 미역 등 몇몇 특정 해산물은 전국 지방장시에서 유통되어 제수품이나 일용 상찬으로 널리 소비되었습니다. 특히 조기가 어획되는 어장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재래품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제사 순서와 제물 놓는 방식을 적은 진설도입니다. 도미, 숭어, 민어, 전복, 홍합, 해삼, 오징어, 게 등의 다양한 해산물을 제물로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상제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대표적인 조직은 종중입니다. 종중의 주요 제사는 종법제도에 근거해 한 가문의 시조로부터 큰아들로 이어지는 종가에서 주관합니다. 종가나 종중은 앞서 조선 후기 이후 4대 봉사를 넘어 가문의 시조 이하 조상들의 제사를 장자 집안이 맡아 지내면서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법 제도를 친족 집단이 유지하면 자연히 종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집안이 오래된 경우에는 종중의 규모가 매우 크며 성씨의 시조를 중심으로 묶인 대종회 혹은 종칭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일 제사를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로부터 5대에서 6대조 위의 계보가 먼 중시조의 제사를 모시는 문중도 존재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매년 명절 때 약간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의 모든 해주오씨 가문인 해주오씨 종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족보를 발간할 때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종가는 주자가래를 실천하며 출연한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 종가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간행된 종가의 제례와 음식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강원, 전북을 제외한 경북, 충남, 전남, 경남, 경기의 종가 제례 음식 45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륙이든 해안이든 관계없이 37사례에서 제례품으로 조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기가 제례품으로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소비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조기가 산출되지 않는 동해안 95개 지역의 집안 제례품에 대한 조사입니다. 1990년대에는 이미 한반도 근해에서 조기가 예전처럼 많이 어획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의 64%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종이 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종이 조기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 보고서는 높은 조상 숭배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조산 제사뿐만 아니라 마을 제사에도 조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조기가 산출되지 않는 동해안 60개 마을의 제례품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기는 동해안에서 어획되는 명태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종이었습니다. 특히 경북 내륙 지역인 안동의 마을 제사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던 어종이 조기였습니다. 조기가 전혀 산출되지 않는 동해에서 그것도 내륙 지방에서도 조기가 선호된 것을 보면 조기는 그야말로 아주 오랫동안 지역적 차이나 신분을 넘어서 한국 문화가 보편적으로 선호해왔던 물고기임이 틀림없습니다.